다음에는 더 큰 데서 해보죠. 제가 그 책에서 인생 내내 가져가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게.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그게 자네의 마지막 빵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 빅터 프랭클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지옥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면도했던 사람이 오래 버텼고 살아남았다는 팩트를 전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절망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혹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일상이 파괴되는 장면들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겁하게 숨지 않고 무책임하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발 디딜 곳 하나 보이지 않아도 멈춰 있거나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함께 미래로 갑시다. 이제 뭉치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고맙습니다. 음. 네, 안녕하세요. 불타는 금요일. 예, 드디어 일주일이 또 다 갔네요. 오늘도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아, 이게 왜 갑자기 또 카메라가 또 문제가 생겼지? 음. 왜 잘 되다가 카메라가 갑자기 작동을 안 하네요. 잠깐만요. 이게 고쳐지지가 않네. 어쩔 수 없이 약간 좀 화면이 좀 애매해도 그냥 웹캠으로 노트북 웹캠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워낙 필리핀이라는 데가 정말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없는 아니 멀쩡하게 잘 돌아가다가 갑자기 지금 이게 안 되네요. 예, 그냥 제 얼굴은 그냥 참고로 오늘 본다 생각하시고 파워포인트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또 황당한 케이스가 있네요.
네, 일단 여러분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선님, 한동훈 응원합니다. 김영희님, 안녕하세요. 김영희님, 혹시 녹취록 들어보셨나요? 녹취록이 뭐 어떤 녹취록을 얘기하시는 거죠? 요새 하도 녹취록이 많이 떠갖고 뭐 국회에서 튼 녹취록 뭐 그거 얘기한 거예요? 이해원? 아니면 뭐 다른 녹취록? 예. 오늘의 썸네일 한통영방송 26년 1월 23일 장동혁 당식 중단에 국힘서 한동훈 제명 부상이 됐다. 한동훈 5일간 침묵 후 첫 일성이 뭐냐?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하자. 이렇게 약간 좀 생뚱맞죠, 그죠? 지금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다들 잊어먹고 뭐 한동훈을 제명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지금 관심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사실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하자 이 얘기는 별로 그렇게 기사화되질 않았어요.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5일 동안 침묵 후에 첫 번째로 이거를 얘기했다는 거는 뭔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도 김영인이 며칠 전 장동혁 단식장에 극우들이 병원 못 가게 말리면서 하는 말 녹취록 터졌는데 그래요? 좀 못 들어봤어요. 혹시 내용 아시면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극우들이 병원을 못 가게 말렸다. 야, 극우들은 뭐 장동혁 거기서 죽어라 그건가요? 장렬하게 순교를 해라. 거기서 그냥 굶어 죽어라. 그런 녹취록을 또 오픈했군요. 네. 알려주세요. 미처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한국과 이렇게 이제 좀 비교를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미국이 시리아에서 치명적 공습을 감행해서 알카에다 지도자를 사살했다. 근데 그 영어를 제가 굳이 갖고 온 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알카에다 지도자라는 사람이 Who killed and injured American.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뭐 미국 군인인가 해갖고 3명이 죽었대요. 그 알카에다 그 IS라고 그러죠. 예. 그 알카에다 공격으로 해갖고 미국 군인이 한 3명쯤 죽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보복을 공습 보복이라고 해요. 치명적 공습 감행. 예. 너 왜 우리 미국인 죽였어?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고 그 3명 죽은 것 때문에 그 군인 3명 죽은 것 때문에 거기다가 무식하게 미사일을 쏘대고 좌우간 그래서 알카에다 지도자를 결국은 사살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왜 우리 이제 국민 하면 이제 뭐 대한민국 여권이냐, 뭐 미국 여권이냐, 필리핀 여권이냐. 그러니까 이 여권에 대한 어떤 프라우드가 있는 건데 정말 미국 사람들하고 왜냐하면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 거기가 굉장히 좀 큰 그러니까 한국의 온누리 교회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제 필리핀 교회인데 한국의 온누리 교회. 그러니까 거기에 필리핀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람 뭐 캐나다 제가 가면 이제 캐나다 친구도 있고 미국 친구도 있고 뭐 물론 필리핀 친구도 있고. 근데 거기 이렇게 하면 미국 친구들 얘기해 보면 아주 이 말하는 거 자체에 굉장히 이렇게 자부심이 있어요. 자기가 미국인이란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듯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미국 국민이나 뭐 군인이나 뭐 어디 감금이 돼 있거나 뭐 체포가 돼 있다거나 그러면 뭐 어떤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결국은 구해낸다. 그게 이제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 건들지 마. 우리 국민을 갖다 한 명이라도 건들면 너희 나라는 초토화될 거야.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꼭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이 그렇게 나라를 운영해 온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한국의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한국 여권의 프라이드를 갖고 있나요? 한국 국민이 막 죽어나가면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닐까요? 최근에 뭐 이런 뭐 태국이나 이런 데서 일어난 그 일련의 사건들, 막 청년이 죽어가고 뭐 꼬셔갖고 거기 뭐 돈을 많이 준다 꼬셔갖고 나중에 하면 뭐 불법적인 뭐 온라인 뭐 그거를 해갖고 완전 노예처럼 하다가 결국은 말 안 들면 죽이고 그걸 갖다가 뻔뻔히 알면서도 이재명 정부에서 뭐 손 하나 안 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럼 왜 그놈을 못 잡아오느냐? 이거 중국인인데 어떻게 잡아? 이러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이재명 정부 들어가고 한국 여권의 그 프라이드, 자부심이 정말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그거는 각자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정말 미국인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물론 미국인 군인 3명이 죽은 거는 참 안타깝죠. 하지만 미국이 그거를 잊지 않고 반드시 보복을 해서 그 알카에다 미국인 그 3명을 죽인 그 알카에다 지도자를 갖다가 반드시 죽인다. 그리고 주변을 갖다가 완전히 다 쫄딱 망하게 3대를 멸한다. 그러니까 미국 건드리기는 참 껄끄럽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네,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예. 베르크님 모두 안녕하세요. 사필교님 반갑습니다. 임양님 오랜만에 왔네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임양님. 베르크님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님 엠브란스 왔을 때 장통이 안 간다고 버틸 때 옆에서 구구들이 장통에게 한 말 더 버텨야 돼. 더 버티라고 병원 가지 말고 한동훈 보내야 돼. 민중의 소리에서 몰래 녹취 음성 더빙인지 그렇군요. 킬문이라는데 한동훈 전당대회 때 의자 들고 한동훈에게 횡포 부린 자 호랑이 옷 입고 기억나요? 예, 호랑이 등치 큰 사람 호랑이 옷 입고 그 사람이 또 연관이 있군요. 정말 이 극우들은 어떻게 제가 좀 이따 바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말 극우들은 참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아직도 국힘에 미련을 갖고 계시나요? 그런 극우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도 정심정님, 장동혁 단식장에 호랑이 무늬 입고 다니는 사람 등이 장동혁 여기서 단식 끝내면 우리 우파는 다 죽어. 반드시 한동훈 쫓아내야 된다. 지금 병원 가면 안 되니 사흘만 참아야. 절규를 해요. 참 그 사람은 어디 가나 그렇게 이슈를 몰고 다니네요. 호랑이 옷. 헬리송님, 안녕하세요. 예, 다들 보셨군요. 저만 못 봤네. 예. 헬리송님, 예, 맞아요. 저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 미국의 어떤 그런 걸 보고, 다시 한번 좀 그런, 한국 국민과 미국 국민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을 해봤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지금 항공모함이 이란을 향해서 하고 지금 싱가포르에 경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싱가포르를 거쳐갖고 지금 이란을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란이 바짝 쫄았어요. 그래갖고 이란 외무장관이 전쟁보다 외교로 그러니까 쉽게 이건 뭐야? 형님 말로 하시죠. 왜 우리를 때리려고 그러십니까? 말로 하세요. 이렇게 이란 시 소강 상태 지도부 해외로 거액을 빼돌렸다. 이미 도망갈 준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 뭐 일설에 의하면 러시아로 망명을 한다. 이런 기사가 기사 얘기예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기사가 떴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건 뭐냐. 이런 국영 뉴스 채널에 반정부 시위 지지 영상이 소출됐다. 요거는 뭐 해킹 당한 거라고 하네요. 내용을 보면 반정부 시위 지지 목적의 해킹 추정, 신호 교란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테헤란 시민이라고 이렇게 인터뷰한 기사가 있는데 인터뷰 내용이 이거예요. 정부는 현명하게 대응해서 국민을 갑작스레 물가를 올려서 국민이 감당하게 못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역시 먹고 사는 문제는 이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국민들이 먹고 살게는 해줘야 밀란이 안 일어난다.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역시 그 이란 국민의 어떤 그 수준이라는 게 이 정도구나 그냥 우리 조삼모사 하듯이
그냥 뭐 아침에 3개, 아침에 4개 이거 갖고서 헷갈리는 사람이구나. 여기 보세요. 이게 물가가 엄청난 인플레이 때문에 지금 이게 시위가 일어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물가가 인플레이가 된 게 갑작스레 물가를 정부에서 올렸다. 여러분, 물가가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올라갑니까? 예? 쌓여서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물가는 뭐 여러 가지 뭐 인플레이션이나 환율이나 국정의 어떤 실패나 뭐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종합적으로 합쳐져 갖고 물가가 뛰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너무 웃겼어요. 예. 무슨 초딩도 아니고 어떻게 이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까? 좀 인터뷰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해갖고는 답이 안 나온다. 지금 그 베냐임 네타냐후 뭐 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로 뭐 많이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본 사람은 뭐 전쟁 영웅이고 또 이 사람을 갖다가 반대하는 까는 사람은 뭐냐? 네타냐후가 자기가 쫓겨날까 봐 전쟁을 키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승리를 이끌었죠. 그죠? 예. 그래갖고 어쨌든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자, 뭐라고 이번에 얘기했느냐? 만약 이란이 실수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면 이란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힘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갖다가 만약에 똑같이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했다고 칩시다. 지금 뭐야? 이게 비슷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 완전히 전통적인 앙숙이죠.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통적인 앙숙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앙숙인데 그럼 만약에 그 똑같은 얘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대고 만약에 북한이 실수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북한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힘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북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김여정이 또 삶은 소대가리 나올라나? 하지만 이 네타냐후는 이 말을 갖다 할 자격이 있는 거죠. 왜? 보여줬잖아. 이번에 뭐 가자지구나 뭐 하마스나 아주 명확하게 보여줘요. 이 이란이 미사일 절대 못 쏩니다. 쏘면은 바로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메네이가 그 이스라엘을 건들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메네이는 지금 뭐야? 그 시위대가 지금 수천 명이 사망했다. 이걸 처음으로 시인을 했다고 그래요. 본인 스스로가 하메네이가 시위로 수천 명 사망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수천 명 사망했다는 건 뭐냐면 제가 기사에 보면 그 무슨 유럽의 인권단체에서는 이게 수천 명이 아니라 지금 수만 명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뭐 얘기 들어보면 뭐 굉장한 예의가 있어요. 뭐 시체를 확인해 보니까 바로 뒤에서 총으로 뒷머리를 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일단 뭐 기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권 단체들은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이번 시위로 총살을 당했다. 이렇게 지금 그리고 이게 뭐 그냥 권총이고 뭐 이게 아니라 뭐 중화기가 동원이 됐다. 기관총 쉽게 연발로 쏘는 거 있잖아요. 기관총 두두두두두. 예. 그런 어떤 중화기가 동원이 돼서 학살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은 망명해야죠. 이 사람은 이란에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천 명 사망 책임 트럼프 책임이다. 이게 왜 트럼프 책임이야?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정말 갖다 붙이기도 제대로 갖다 붙여야지. 아니, 트럼프가 미국에서 뭘 어쨌길래.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는 뭐야? 이제는 새 지도자를 찾아야 될 때. 이 사람이요, 독재를 갖다가 40년. 예. 이게 어떻게 독재를 하느냐? 이란도 대통령제입니다. 예, 제가 얘기했죠. 대통령제가 세계적으로 100가지 종류가 넘는다고. 대통령을 갖다가 뽑는데
그럼 하메네이는 어떻게 독재를 하느냐? 하메네이는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가 얘네들은 이제 이슬람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알라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자는 알라의 뜻을 갖다가 거역하는 자다. 그러면 아예 후보로도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명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 대통령은 임기 동안에 어쩔 수 없이 하메네이 말을 들어야 되고 지금 구조가 이제 그렇게 돼서 거의 여러분 아, 이란에 호메이니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희 어렸을 때 왜 그 호메이니가 반란 일으켜 갖고 거기 이란을 갖다가 독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유명한 그런 사건인데 그 호메네이가 축출되고 그걸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하메네이예요. 이 하메네이가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 독재를 갖다 이어온 거죠. 정말 무식한 독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필리핀 마르코스보다 더한 독재죠. 우리 베네수엘라보다 더한 독재죠. 40년을 갖다가 철권 통제. 어쨌든 간에 이란도 많이 지금 바뀌리라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그 박상수 변호사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늦지만 결국 모두 처벌받는다. 2호선 당신에게 하는 이야기다. 2호선 단계 조작해 갖고 뭐 601가지를 조작해서 발표한 그 당무감사위원장. 자, 단독 이래갖고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최강욱 전 보좌관 등 2명을 약식 기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 기사 내용이 어떤 기사 내용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23일 법조계야 김민석. 이 김민석은 이제 구의원입니다. 예. 이 국무총리가 아니라 자,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형사 제6부 지난해 12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최 전 의원실 관계자와 더 탐사 출신 서모 씨 등 2명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관련 수사가 시작된 약 2년 8개월 만이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부과해달라는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여러분, 왜 약식 기소를 했을까요? 약식 기소 빨리 끝나거든요.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벌금 300만 원 이거 뭐 금액이 그렇게 안 크잖아요. 대개 약식 기소하면 요게 그냥 뭐 한 달 안으로 다 결판이 납니다. 근데 지금 이 결판을 갖다가 왜 내야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2호선 때문에. 이 내용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왜 이게 약식 기소가 됐느냐? 수사를 갖다 했고 2년 8개월 동안 수사를 했고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이게 바로 개인정보 유출이에요.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자, 보세요. 이들은 한 전 대표가 법무장관 후보였던 시절인 2022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했던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유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동훈 후보자가 당시에 청문 후보자가 청문회 절차를 받기 위해서 한동훈의 가족관계, 재산 형황, 그리고 주민등록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출을 했는데 청문회 용으로 국회 청문회 용으로 제출을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누가 뺐느냐? 최강욱이 뺐고 그 다음에 더 탐사 출신의 서모 씨라는 그 사람이 요거를 갖다가 빼갖고 그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공개하고 뿌렸다. 그래갖고 그거를 갖다가 소송을 한 거죠. 수사를 갖다가 해라. 그래서 이제 약식 기소를 해갖고 300만 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판결을 빨리 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지금 뭐 이걸 정식으로 해갖고 뭐 1년, 2년 이렇게 결과를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300만 원 벌금 중에 뭐 300만 원 아니라 200만 원이라도 내라. 그래갖고 이것도 판사가 판결을 하는 거니까요. 판결하면 이거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지금 2호선. 2호선이 지금 단계 논란 이것도 똑같잖아요. 뭐 거기 장인도 나오고 뭐 가족 이름 나오고 뭐 와이프 이름 나오고 한동훈 개 이름 나오고 그렇게 갖고 지금 이게 엉켜 있는 게 단계 논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가족 관계를 갖다가 원래
게시판은 무기명이잖아요. 그 밝혀질 수가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름을 까서 그것도 이름도 제대로 깐 게 아니라 뭐 한동훈이 썼다. 그런데 가보니까 뭐 진땡땡 이렇게 돼 있고 진땡땡이 썼다. 가보니까 한동훈 이렇게 돼 있고 그래갖고 어쨌든 601개를 갖다가 관련 없는 걸 조작해갖고 발표를 했고 그 거기에 근거해서 윤리위가 제명 처분한다. 이렇게 결론을 갖다가 내려서 지금 이제 당대표의 결정만 남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2호선은 이제 진작에 고발을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고발을 했고, 그래서 그 맥락에서 결국은 이 기사를 갖다가 흘렸다. 박상수 변호사가. 다음은 2호선 네 차례다. 이런 얘기죠. 육천생 감독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힐리송님, 내일 구름인파 보러 갑니다. 길화전님, 저도 갑니다. 모두 모이십시다. 네, 한동훈 대표가 그것 때문에 거기다 뭐 응원의 글도 쓰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한동훈 대표가 제가 썸네일에 올린 대로 5일 동안, 5일 동안이라는 건 뭐냐면, 지난 일요일 날 오전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끝까지 함께 가겠다. 2분 5초짜리, 짧은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어갖고 올려갖고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일요일하고 월요일 완전히 기싸다 도배질을 쳤고, 그런데 어제 이제 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찾아왔죠. 그래서 하면 아이고 왜 누님 지금 오셨습니까? 빨리 좀 오시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오늘 어제까지 이제 해프닝이죠. 그러고서 오늘 오전에 처음으로 5일간 침묵하다가 처음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은 도대체 왜 안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것조차 안 한다면 다음은 공소 취소입니다. 굉장히 짧은 글이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뭐 자기가 제명 당하느냐 안 하느냐, 뭐 장동혁이 뭐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국힘의원들이 뭐 반성을 해라, 와, 그 무릎을 꿇어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한동훈은 생뚱맞게 다른 사람이 보면 생뚱맞. 저는 이해가 가요. 왜 이런 글을 써 올렸는지 전 이해가 가지만 되게 보면 다른 사람은 굉장히 생뚱맞다. 아니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인 기로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이렇게 좀 한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한동훈의 관심은 뭐냐? 국민한테 있고 한동훈의 관심은 뭐야? 국민이 어떻게 하면 이 정의로운 세상 그리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법 질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드는 그런 거에 그걸 공공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공공선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된다 그런 거에 큰 관심이 없고 이 대장동 항소 포기가 왜 중요하냐? 여기 보면은 이 국어 실력을 좀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국어 실력만 있으면 그 사람의 진위를 갖다가 어느 정도 80%는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대장동 항소포기는 도대체 왜 안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지. 아니 여기에 관심이 도대체 왜 안 하냐 도대체. 그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꼭 해야 된다. 통일교 특검 해야 되고 이번에 공천 비리 김병기 강선호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두 개는 지금 예의가 좀 왔다 갔다 그래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통일교 특검은 하겠다. 그럼 뭐예요? 장동혁은 뭐야? 통일교 특검은 하지만 신천지 특검은 때려주게도 안 된다.
신천지하고 무슨 뭐가 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때려 죽여도 안 된대요. 나를 차라리 굶어 죽겠다는 거야. 결국 그거는 어느 정도 지금 통일교, 신천지 진전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김병기 관련, 강선우 관련해 갖고는 요즘 뭐 계속 기사에 뜨고 있습니다. 뭐 무슨 경찰 조사를 이렇게 받았는데 저렇게 했다, 어쩌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게 뭐 특검까지는 지금 민주당이 가려고 하지 않지만, 그래도 경찰 수사는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좀 활발하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계속 기사가 뜨니까. 하지만 이 대장동 항소 포기는요, 기사가 한 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갖다가 왜 안 하냐? 왜 관심이 없냐?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이유가 뭐냐? 만약에 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뭐예요? 다음에는 공소 자체를 갖다가 취소한다는 거지. 그 검사가 공소를 안 한다는 거야. 항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처음부터 공소를 갖다가 취소해 버린다는 거야. 그냥 그 무죄입니다. 우리 공소 유지 못하겠습니다. 공소 취소. 예,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소포기 특검 반드시 해야 된다. 누가 이거를 갖다가 깔아뭉갰는지, 대통령이 했는지, 김현지가 했는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깔아뭉갰는지, 누가 했는지, 이거를 특검을 해갖고 밝혀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국가의 기강을 잡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요. 우리가 이제 그 과정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을 알면 지금 국힘은 잔칫집이에요? 왜? 아니 어쨌든 박근혜 때문에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 때문에 보수가 결집을 하게 되고 성공했다. 자관 자화자찬을 갖다가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과가 많이 있었다. 장동혁의 단식에 대한 성과가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제 걔네들의 얘기는 뭐냐? 이 달력에 보듯이 자, 장동혁이 기간을 준 23일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도 재심 청구를 갖다가 한동훈 측에서 안 한다고 명확히 오늘도 밝혔대요. 자,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이제 제명만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 우리가 생각한 게 뭡니까? 이 재심 청구 안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동훈 안 나타났잖아. 무릎 꿇고서 아이고 당대표님 가세요. 제가 대신 단식하겠습니다. 안 했잖아.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왔고 어제 단식이 중단됐잖아. 이제 기회도 없어? 찾아갈 기회도 없어? 명분은 확실해? 이 배신자가 오지도 않고 반성도 안 하고 무릎을 안 꿇었어? 당연히 제명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국힘 분위기는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친한동훈계는 그걸 막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이제는 뭐야 서로 화합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무슨 놈의 제명이냐 하고 지금 제명 철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친한동훈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명철에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내일도 대대적인 집회가 있죠. 한동훈 제명철회라. 정성국 의원이 지금 뭐 방송에 나와갖고 계속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제명 철회해야 된다. 이러다가 우리 지방선거 다 망한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우리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구들 얘기를 들어봐야 돼. 그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그 서종욱 변호사라고 혹시 아시죠? 서종욱, 완전히 그쪽입니다. 윤어게인 쪽입니다. 자, 서종욱 변호사가 자기 방송에 나왔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한동훈은 안 왔다. 그러니까 제명의 명분은 있다. 그러니까 월요일은 결정 못한다. 원래 여기 달력에 보면 이제 월요일 26일 날 뭐 최고위원을 열어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수정국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목요일이래. 목요일 전후 29일. 목요일이죠. 월요일은 너무 빠르고 왜? 뭐 병원 가갖고 몸도 추스리고 이렇게 되니까 아니 당대표 없이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전후로 28, 29, 30 그러니까 다음 주를 넘기지 않겠다는 거지. 전후로 이 제명 결정이 나올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 그 유튜브에 나와갖고
어쨌든 간에 이 결과를 봅시다. 지금 뭐 이 한동훈 지지자들과 친한동훈 제명 철회하라고 대외적인 집회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정성국 한동훈 제명 징계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또 한동훈 대표 스스로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댓글을 썼다는 것 때문에 이제 기사가 된 건데 30대 자영업자입니다. 문 닫고 내일 이제 집회 갑니다. 거기다가 이제 묵말행 이렇게 썼죠. 뭉치고 말하고 행동. 제가 이거 그 뭐야 쇼츠 영상으로도 올렸잖아요. 우리 이제는 뭉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고맙습니다. 묵말행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 또 부산 버스 타고 올라간다. 부산에서 버스 대절해서 올라간다. 따뜻하게 오세요. 또 한동훈이 댓글을 달았고 대표님 24일 내복 인정? 이렇게 하면 또 꼭 찍었고 댓글을 달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언론에서 얘기하기에는 한동훈 대표도 지금 자기 지지자들한테 한동훈 제명 철회를 갖다가 독려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댓글단 그런 것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어디 있느냐? 답은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한국갤럽이 매주 금요일마다 왜 그 여론조사를 발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여론조사에 보면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오늘 금요일 아닙니까? 이거를 언제 조사했냐면 20, 21, 22.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요. 여기에요. 20, 21, 22. 장동혁의 단식 기간 중에 조사한 겁니다. 단식 기간 중에. 그리고 22일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하셔갖고 22일 날 뭐 점심때쯤 이제 땡 친 거죠. 그러니까 이 조사 기간은 단식 기간 중에 조사했다. 그럼 단식 기간 중에 그러니까 단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동혁이 단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왔느냐? 윤리위에서 한동훈 제명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는 이제 뭐 좌파, 우파, 중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전체라는 거는. 자, 적절했다. 제명이 적절했다가 33, 부적절했다가 34, 잘 모르겠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공교롭게 딱 3분의 1씩 이렇게 33, 34,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딱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뭐 잘했다는 사람이 있고 잘못했다는 아주 팽팽하다는 거야. 의견이 아주 팽팽하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제가 그랬죠. 국힘의 지지층, 이 국힘 당원으로다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이제 성패가 갈리는 거죠. 자, 적절했다가 과반 정도 돼요. 48%. 거의 한 50%가 거의 50%가 잘라내야 된다. 그다음에 부적절했다가 35%, 모르겠다가 17%.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게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미 국힘의 구성은 이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결과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과반이 한동훈을 쫓아야 된다는 거야. 쫓아내야 된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시죠. 대통령 직무수행. 아니,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죠? 그 긍정적으로 뭐 생각할 게 뭐가 있죠? 지금 다 하면은 뭐 환율 거의 이제 뭐 1,500원 코앞 경제 완전히 고물가에 인플레이션에 지금 아니 지금 직장도 없고 실업률 최고입니다. 4.1%. 정말 2000년 이래로 26년 만에 최고의 지금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고 아니 지금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고 지금 다 무너져 가는데 아니 도대체 뭐가 지지율을 이렇게 3%씩이나 뛰게 했을까요? 일주일 만에 1월 셋째 주에 비해서 1월 넷째 주가 3%가 급등을 했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떨어진 게 아니라 또 올라갔대. 아니 도대체 민주당이 한 일이 뭐가 있죠? 뭐 이해운 지명한 거? 아니 아니 이분이 뭘 그렇게 지지율 오를 일을 했습니까? 예?
그리고 민주당이 뭘 그렇게 지지율 올릴 일을 했습니까? 지금 정청래는 지금 자기가 정권을 주려고 뭐 합당하겠다, 뭐 하겠다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니, 민주당이 지지율이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반대로 보면은요, 이게 너무 웃긴 게 국힘 지지율은 떨어졌어요. 아니,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죠? 어? 아니, 왜 국힘 지지율이, 잠깐만요. 그 중요한, 그 중요한 국힘 지지율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잠깐, 이거는 중요해갖고 꼭, 보여드려야 될 상황이다. 예.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라. 아니, 여러분, 이 갤럽 조사를 좀 분석을 해보면, 좀, 어느 정도 지금 장동혁의 스탠스가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 국힘 지지율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1월 둘째 주 26%, 셋째 주에 2%또 떨어져갖고 24%, 이번 주에, 넷째 주에 또 2%, 이게 어느 기간에 조사한 거라고요? 장동혁 단식 기간 동안에. 아니, 장동혁의 단식 기간 동안에 했으면 공정표라도 얻어갖고 지지율이 올라야 정상이 아닌가요? 그리고 거꾸로 장동혁을 갖다가 단시간 장동혁이 표면적으로 세운 건 뭐죠? 쌍특검 해라 이거잖아요. 그 쓸데없이 그 신천지 특검하지 말고 신천지는 빼라. 통일교만 특검해라. 그리고 공천비리 특검해라. 아니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2%가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율은 3%가 올라갔어. 근데 단식을 갖다가 8일 동안 했다고 하는데 왜 국힘 지지율은 뚝뚝 떨어져 갖고 지금 이제 좀 있으면 그 이자가 일자로 바뀌게 생겼어 지금 22%에서. 그런데 국힘은 잔치를 벌리고 있어요. 장동혁의 단식이 성과가 있었다. 무슨 성과가? 보수를 뭉치게 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자평을 하면서 샴페인을 터틀면서 뭐라고 지금 송원석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동혁의 단식이 성공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송원석 이번 주말 모든 의원 당협위원장 쌍특검 수용 투쟁을 전개하겠다. 이제는 뭐예요? 장동혁 단식의 보수가 결집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뭐야? 투쟁 수위를 갖다가 강화할 거다. 그런데 생뚱맞게 지지율은 폭락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뭐 달리 해석할 게 없습니다. 달리 해석할 게 없고 그냥 해석은 딱 하나예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해석은 딱 하나예요. 국민의힘은 완전히 극우에 장악이 돼 있어 갖고 지금 똥오줌을 못 뭐가 진실인지 뭐가 가짜인지 현상 분석도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을 갖다 왜 하필 국민의힘으로 해갖고 헷갈리게. 대한민국 국민의 그런 마음하고는 완전히 지금 동떨어져 갖고, 지금 딴 세상에서, 화성에서 놀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직간에는 이번에 장동혁이 단식해갖고 무슨 놈의 유승민도 오고, 이준석도 오고, 누구 오고, 심지어는 박근혜까지 오고, 이렇게 하고 성공했다, 성공했다, 드디어 단식에서 보수를 결집하는데 성공했다, 김문수도 왔다, 누구도 왔다, 누구도 왔다, 계속 얘기를 해갖고 지네들끼리 샴페인을 터트리고 있는데 국민이 볼 때는 너무 한심한 거야. 저런 놈들을 어떻게 찍어주지? 지지 철회. 그러니까 26에서 24, 24에서 22. 이제 다음 주면은 10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 19, 19, 18로 내려갈 수도 있어. 이렇게 정신을 아마 한동훈 제명하면은 이제 이 이자가 일자로 바뀌리라고 합니다. 앞에가 18%, 15% 이제 뚝뚝 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빨리 없어져야 될 당이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지철회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더 기가 막힌 여론조사, 갤럽의 여론조사.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 대구 경북, 대구 경북만 국힘 지지율이 48%예요. 그리고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다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일 지방선거를 치른다.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지. 서울, 제가 그랬잖아요. 20%를 넘지 않는다. 절대 20%를 넘지 않는다. 그럼 뭐야? 80%, 서울에서 80%, 자리의 80%는 민주당이 가져가고, 이제 합당을 한다니까. 예, 민주당이 가져가. 제 말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야? 국힘은 20% 미만. 인천, 경기, 이건 20%도 안 돼. 82%를 갖다가 민주당이 가져가고 18%를 갖다가 인천 경기에서 갖고 이 부울경도 마찬가지죠. 부울경도 71%를 갖다가 민주당이 가져가고 29%를 국힘이 가. 지금 대충 그런 느낌이 아니. 여기 색칠 안 한 거는 말할 것도 없죠. 뭐 호남, 충청 뭐 이런 거는 뭐 보나마나 이거는 뭐 거의 한 인천보다 더 낮을 거예요. 아마. 호남은 말할 것도 없고 아마 지금 충청도 민심도 18%보다 아래일 겁니다. 더 높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이다. 완전히 국힘은 지금 화성에서 놀고 있다. 지구에서 없다. 국힘은.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제명을 갖다가 철회해라. 그래서 뭐 철회한다 칩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아니, 한동훈 대표의 명예회복은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어차피 2호선을 갖다가 지금 고소고발 했잖아요. 그 단계 조작으로다가.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또, 예리한 우리 박상수 변호사가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친절하게 다음에 2호선, 너 다음은 네 차례야. 내가 괜히 올린 게 아니다. 너 때문에 올린 거다. 이렇게 하고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2호선의 어떤 그 조작, 그걸로 충분히 이게 조작된 거고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한동훈의 개인적인 명예회복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론 뭐 하는 거를 갖다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잘 하시는 거죠. 예, 해야죠. 그래서 한동훈의 새도 좀 보여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무식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거는 좋은데 저는 그냥 이건 이거대로 의미가 있고 한동훈 제명철회 집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한동훈에는 축제의 장이죠. 그만큼 아마 깜짝 놀라리라 생각합니다. 한동훈의 지지자가 저렇게 많았나 할 정도로 아마 깜짝 놀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뭐 대구에서도 집회한 거 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행진을 했다. 뭐 국회에 행진한 것도 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행진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내일 집회는 그거보다 훨씬 더 대규모 집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 힘을 갖다가 한동훈 신당 창당의 비전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한동훈이 제명이 안 되면 한동훈한테 무슨 국힘 당대표 자리를 준답니까? 제명을 안 하면 한동훈을 갖다가 뭐 왕으로 떠받든답니까? 제명을 안 하면 한동훈이 국힘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뭘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뭐 또 그 얘기가 솔솔 나오더라고요. 저쪽에서도 이 패널들 얘기가 그래도 한동훈을 갖다가 살려놔야 된다. 왜? 그래도 한동훈이 있어야 뭐야 지방선거 때 패를 면할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불시수기로 또 쓰고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일단은 그때까지만 좀 어떻게 살려놨다가 질질 좀 끌었다가 결정하지 말고 제명 결정을 갖다가 좀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냥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참 답답하다.
아이고, 여러분이 또 글을 많이 써주셔갖고, 제가, 이 글이 넘어가갖고, 제가, 핸드폰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의 그, 열띤 글, 감사합니다. 아, 육천생 한동훈님, 아니요. 북한에게 찌시 껍적대면, 돈 갖다 바치면, 면서 제발, 아련하게 해달라고, 매달리더니, 너 많이 컸다! 하고 까발리겠죠? 그렇죠. 트럼프식으로는 못하죠. 그러니 비비 거스르면 안 되겠죠. 평화 운운은 대북송금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쉴드치기 위한 위장 평화쇼. 평화라 떠들면 정은이에게 봐달라고 비굴하게 아부하는 애걸복걸이라 이해됩니다. 맞습니다. 그 기자가 혹시 기자회견 보셨어요? 기자가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얘기했더라고. 너무 이렇게 굽히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 이재명 얘가 그러면 싸워요? 그러면 싸워요? 참 하기야 우리 잘못이죠. 네. 카톨릭에 보면 어, 내가 잘못됐다. 모든 게 다 내 죄다. 이런 어떤 고해성사가 있는데 어쨌든 뭐 대한민국 국민이 뽑았으니 뭐라고 하겠어요. 예, 헬리송님, 예, 자기 길을 가겠다는 것이겠죠. 예, 뒤는 우리에게 맞습니다. 한동훈은 그냥 한동훈의 길을 가는 게 좋다. JH 라이트님, 대장동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는 한동훈. 그는 조선 제일검이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어서 신경을 안 쓰는 거는 괜찮죠.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어떤 그 이슈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언급을 하고 언론도 언급을 안 하고 아무도 언급을 안 하니까 한동훈이 정말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 일성으로 대장동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석자님, 저는 열렬히 지지하는 우리 가족 한 명요. 집회는 처음 갑니다. 아이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희님, 맞불 집회 윤어게인 딸이 유튜버 김상진이 한다네요. 아, 김상진, 추잡한 인간 옛날에 윤석열 모욕죄로 감방 간 걸로 아는데 내일 가발 들고 쇼하며 한동훈 지지자들에게 시비를 걸어올 으니 동의하지 말아야겠어요. 아, 그렇군요. 김상진이. 네. 아니, 김상진도 이게 뭐죠? 그 길거리 유튜버 투사, 뭐 길거리 투사, 예, 그쪽으로 좀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인데, 음. 이렇게 그 집회 전문가들이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김상진. 김영희님, 내일 집회에 연설할 사람들이 줄을 섰다 하네요. 언론도 주목하고 있는 듯. 아마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그리고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 저는 그 열기가 그 한동훈 신당의 창당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지금 국힘들은 뭘 할 거야? 얘기 좀 해보세요. 뭐 할 거예요? 국힘에 물귀신이 되라고 하는 사람들 뭐 할 건데? 한동훈이 국힘에 있으면. 예. 헬리송님, 김영희님 맞아요. 화이팅입니다. 67년생 한동훈님. 국짐론들은 생뚱맞다고 빙진짓 하겠지만 국짐이 국힘으로서 정상이라면 당연히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및 찌똘만이 법무장관 탄핵 추진하면서 짓을 압박했겠죠. 그런데 엑스맨 짱돌이 짓은 절대 안 건드리죠. 공생관계니까. 장돌은 짓 안 건드리고 짓은 장돌 철거업체 뇌물수사 안 하고 제가요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6천생 한동훈님 얘기한 대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대통령 직무평가 수행이 더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올라갈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니, 그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일주일 동안 뭐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완전히 다, 지금 나라가 다 망가지고 뽀개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뭐야? 이것도 올라갔어요. 민주당이 잘한 짓이 뭐가 있는데, 예? 올라갔어요. 그런데 국힘은
이게 뭐예요? 단식 중에 한 거예요. 8일 단식 중에 조사한 건데 국힘은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야. 그럼 이게 뭡니까? 이 장동익이 엑스맨 아닌가요? 아니 이게 한두 번이라 이제. 예? 아니 지금 완전히 민주당은 코너에 몰렸어요. 지금 강선우 그죠? 김병기 지금 대형 사고 터졌죠? 공천비리. 지금 이게 뭐 지금 민주당에 터진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닌데 거기다가 지금 이거를 갖다가 조사한다고 경찰이 지금 뭐 이걸 조사한다고 또 생뚱맞게 지금 설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이제 이유가 있을 건데 자 오늘 속보로 뜬 거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경찰 최민희 딸 축의금 여러분 그 아시죠? 이 사건 자기 딸 뭐 기본이 무슨 1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 금액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최민희가 돌려주겠다고 밝힌 금액이 공교롭게 딱 이렇게 찍혔어요. 예. 그래갖고 아니 그러면 도대체 수억 수십억을 갖다가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딸 하나 결혼시키면서 오히려 돈을 쓴 게 아니라 돈벌이를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니 지금 얘네들 지지율이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죠 도대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이 있을 때마다 참 희한하게 장동혁이 윤석열을 갖다가 면회하고 장동혁이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 외치고 그다음에 뭐예요? 또 완전히 코너에 몰랐을 때는 뭐예요? 한동훈이 단계를 조작했다 제명해야 된다.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 이 장동혁이 엑스맨인 거는 누가 조사 좀 했으면 좋겠어 정말. 이런 거는 특검 안 하나요? 장동혁 엑스맨 특검 이런 거는 안 하나요? 그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정말 궁금해요. 예. 아니 아니면 아니다. 조사해 갖고 특검을 해서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에미님, 한동훈, 세 가지로 국힘 국회들도 대부분 제명에 반대합니다. 에미님, 이거 그 한동훈 제명에 반대하는 거 제가 어제도 설명했지만 지금 의총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제 이제 장동혁이 병원 가고 바로 의총을 열었는데 의총에서는 뭐야? 내부 총재를 하지 말자.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미는 뭡니까? 다 국회의원들입니다. 의총은 다 배치단 사람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이유는 간단해요. 한동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지방선거에 지금 출마를 해갖고 서울시장, 대구시장, 무슨 뭐 경북도지사, 뭐 경기도지사 이런 거를 갖다가 해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싸우다가는 자기네들이 뭐 확실하게 패배할 게 뻔하기 때문에 야,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만 이라도 휴전해라. 내부 총질하지 마라. 지금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명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한동훈이 예뻐서가 아니라 한동훈을 갖다가 우리의 주군으로 삼자 이래서 제명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동기를 갖다가 명확히 하시라. 그런 데에서 한동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을까? 해리송님, 33종 민주당 지지자들 있죠. 예, 해리송님, 5천 포인트요. 이건 뭐죠? 5천 포인트? 주가 5천 포인트? 저는 그거는 지금 모래 위에 집 짓는다 이런 우리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 그냥 쉽게 무너지리라 생각합니다. 예. 올라가도 예. 정생이 무료 생리대, 뭐 싼 생리대, 무료 생리대 얘기를 했다고 코스피 등등이랍니다. 그렇게 그 갑자기 몇 달 만에 코스피 지수 2000이 뛰어갖고 5000을 찍는다는 게 그게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억지로 끌어올린 거다. 불나방이다 생각합니다. 예, 육천생 한동훈님, 박근혜 전 대통령 참 인복 없어요. 결국 탄핵의 빌미도 사람 볼 줄 몰라서였는데 최순실 이번에는 유가넘 정말 우리 셋째 누님 참 이렇게 이용만 당하시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니 저건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왜 단식을 종결시켰잖아요.
그거 하고서 이제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우파 패널이건 좌파 패널이건 엄청나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이용만 당한다는 거지. 아, 거길 왜 오셨냐는 거죠. 이제. 왜 거기를 왜 오셨냐. 자기네들도 생각을 못했대. 박근혜 옵션에 대해서는 생각 못했는데 정말 생뚱맞았다. 아, 이렇게 얘기해. 정말 거기를 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거야. 이 육아라고 쓰는 대구시장의 욕심 때문에. 아, 이건 정말 패널마다 다 그 얘기 하더라고. 이번에 윤 떨거지 놈들에게 힘 실어준 걸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한편으론 안쓰럽지만 그렇다고 잘한 것은 없잖아요. 그때도 친박이니 진박이니 김재원 그놈이 그 정권 말기에 청와대에서 정책 담당하던 놈, 정권 말아먹은 놈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네. 육천장 감독님, 예, 한통령 대표님께서 누님처럼 생각하시는 분이기에 어제는 꼭 참고 들었는데 이제는 제발 이용당하지 말고 더 이상 그나마 남아있는 명예 먹칠하지 마시길 측은한 것과 잘못을 가리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좀 이용만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헨리 성님, 실문이 당대표 갖고 노는 마당에 뭘 하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아니 한동훈 대표가 정말 국힘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장악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사필님 축하한다. 인천 18%. 예, 김영희님, 국힘 내 후보들 10에서 15% 정도 되는 듯 지지율 22%에 제명 찬성 53%이니 제명 반대는 한동훈 지지자들 나머지는 관망 중. 예, 정심정님, 윤리 제명 결정 후 한 달 이내에 결정 안 하면 무효가 된답니다. 국힘 당원에 한 달 안에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결정 안 하고 그냥 무효 만들어 갖고 질질 끌다가 일단 지방선거부터 한동훈의 좀 도움을 받고 지방선거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제명 작업. 너무 빠네. 스토리가 너무 빠네. 그냥 알면서 당하는 거지 뭐. 그러면 한동훈이 또 국힘에 적을 두고 있으면 또 지방선거 안 도울 수가 없잖아. 예? 안 도우면 또 생지랄을 할 거 아니야. 배신자라고. 물론 뭐 도와줘도 배신자라고 그러지만 예. 전 뭐를 해도 안 돼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지금. 아, 이은경님, 예, 우리도 신당 창당 원하는데 문제는 한동훈께서 신당 창당 하실 마음이 없으신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막 이렇게 열정으로다가 아시아에 가서 3년을 갔다가 전도하겠다고 생고생을 했는데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꿈에서 마게도니아에서 이렇게 손짓하는 소리가 나와서 건너갔더니만은 거기서 제주상사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했다.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그 3차 전도여행의 시작이 된 거죠. 저는 한동훈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 예, 깊이가 다르고 높이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김형님, 개념이 있는 사람들 한동훈의 가장 약점인 국힘당 소속이란 인 거랍니다. 정말 한동훈이 국힘만 아니었으면 이미 대통령 됐습니다. 네, 헬리송님, 그러니 한동훈 속은 모르겠고 참는 수밖에요. 예, 우리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예, JIS님, 주식이 5천 찍어서 지지율이 62% 됐어요. 주식하는 국민이 48%랍니다. 그런데 이게 주식하는 지금 오른 주식이 딱 3개거든요. 다른 주식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주식 중에 주식 한 천 개 넘지 않을까요? 그 수천 개 되는 주식 중에 오른 주식 딱 3개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요거 3개 산 사람은 2배 먹었을 겁니다. 더블. 나머지 산 사람은 별로 그렇게 큰 이익을 못 봤을 거예요.
이제 이게 언제 떨어지나 이제 불안할 일만 남았겠죠. 지금 팔아야 되나? 지금이 꼭지인가? 아니면 조금 더 가볼까? 이제 그 생각에 불안에 하루하루를 지내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를 때는 천천히 올라도 떨어질 때는 절벽으로 떨어지거든요. 이 작전 세력이라는 게 딱 피크에서 딱 쳐먹고서 이렇게 팍 떨어뜨리기 때문에 오를 때는 2%, 3%, 4% 이렇게 오르지만 떨어질 때는 5%, 10%, 15% 이렇게 떨어집니다. 아니, 저보다 더 자세하겠죠. 예. 제가 뭐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예. 여러분이 더 전문가일 겁니다. 예, 혜리송님, 대선 후보 경선 때 한동훈, 홍발정, 코스피 5천 간다, 안 간다에 한동훈은 간다고 했고, 홍발정은 절대로 갈 수 없다고 했죠. 영상이 있던데, 한동훈이 간다고 한 거는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한 거는 아니죠. 예. 한동훈 식으로 아마 정책을 폈으면 주식이 골고루 올라서 5천 갔을 겁니다. 골고루 올라서. 세 개가 올라서 5천 가는 게 아니라 골고루 올라서 5천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 만약에 대통령 됐으면 그 트럼프하고 협상부터가 차원이 다르게 협상을 했을 거예요. 네, 꺾일 일이 없죠, 사실은. 오히려 한동훈이 트럼프 콜을 걸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이스님, 선거 때 사람 모으려면 한동훈이 필요한 거죠. 예, 맞습니다. 한동훈을 또 불쏘시개로 써야 그나마 20%라도 방어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국힘 안에서. 예, 임양님, 유영아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제 셋째 누님. 그렇게 어딜 갔다가 나대거나 나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예. 그 옆에서 정말 안 가면 저 죽겠습니다 하고 자해를 막 하고 저 죽는 걸 보고 싶습니까? 를 막 이렇게 들이대고 영화에 보면 그렇다는 거야. 예. 막 깡짜를 쓸 때 그러잖아. 차라리 내가 여기 떨어질 거야. 차라리 나를 죽여. 알았어, 알았어. 내가 가서 단식 중단할게. 그렇게 해서 그냥 거의 끌려오지 않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다. 영화 한 편 찍으면 그렇다. 예. 예, 육천생 한등님, 그들이 제명반대하는 것은 한동훈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동훈 불쏘시개로 이용해 먹기 위함입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짱돌 같은 온라인들이 비판하면서 물러나라고 그거들 쫓아내라 하겠죠. 그냥 침묵하다가 적당히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예, 맞습니다.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국회의원들이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뭐 한동훈 제명을 철회해라. 이거는 한동훈이 좋아서도 아니고 한동훈을 위해서도 아니고 한동훈의 정책에 공감해서도 아니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지방선거에서 붙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도 한동훈이 손을 들어줘야 한동훈 표가 올 거 아닙니까? 예, 어느 지역이 됐건 한동훈은 전국구잖아요. 전국에서 지지하잖아요. 여러분, 이 지방선거는 왜 그게 중요하냐? 대선하고 완전히 다른 게 지방이라는 거는 예서 뭐 성동구, 서초구 조그맣잖아요.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지역구에 투표인 수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100표를 더 갔느냐, 덜 갔느냐가 당락의 좌우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동훈 표가 나한테 100표 더 오면 붙는 거고 한동훈을 제명해갖고 그 100표가 안 오면 결국 내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도 잘하는 선거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한동훈이 필요하다. 왜 한동훈을 제명하냐? 철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 아니면 지방선거 아니면 그 사람들도 다 한동훈 잘려라고 그럽니다. 귀찮거든. 왜? 이빠른 소리 하는 놈 귀찮잖아요. 옆에 두면은.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오늘 제가 한동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내일이 집회입니다. 그래서 그 집회 중에 아이고 와 지금 1시간이 넘었는데 아직도 89분 거의 90분 가까이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서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월 안으로 우리가 14,000명 구독자 돌파를 좀 합시다. 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구독 한 번씩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4,000명 돌파를 위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내일 그 집회를 보면 한동훈의 힘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언론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알리라. 근데 그 힘은 국힘에서 쓸 수가 없다. 그 힘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 힘을 갖다가 한동훈 응해서 쓰시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한통용 방송과 이렇다라 채널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월 10일에서 19일까지 구독 후원, 기호은행 계좌로 후원은 없었고요. 슈퍼챗으로 후원해 준 분 민님, 사필규정님, 헬리송님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그 호주에 계시는 민님께서 호주 달러로 100달러를 슈퍼챗을 주셨고 또 사필규정님이 5만 원 이렇게 큰 슈퍼챗을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은 원래 방송이 없고요. 이제 내일 모레 일요일 날 항상 저녁 8시 이렇다라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갖다가 좀 분석을 해보자. 그것도 결국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분석인데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 다른 프리즘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자. 이렇게 갖고 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이제 10분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제 10,0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이렇다라 채널 넘어가서 10분만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제 내일 모레 일요일 날은 10,000명 구독자로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모레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이렇더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갑자기 그 작동하다가 킨 다음에 갑자기 카메라가 작동을 안 해갖고 제가 그냥 노트북에 있는 웹캠으로 하느라고 좀 화질이 안 좋은 거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베로이커님, 네,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베로이커님도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유치원생 한동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 내일 신당 창당에 기수들 모이는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정말 그 내일의 그 열기가 정말 한동훈 신당 창당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국힘에서는 한동훈, 제가 뭐 이건 뭐 1년 넘게 지금 지적하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